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와 안티에이징 멘토 닥터 CL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뱃살 줄이는 법과 복부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을 줄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배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지방 흡입부터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스스로 뱃살을 줄이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뱃살이라고 부르는 것의 정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복부에 지방이 축적될 때는 크게 두 가지 부위에 축적이 됩니다. 첫째는 피부 및 피하 지방층에 축적이 되는 경우이며, 둘째는 뱃속 장기 주변의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젊은 여성의 경우 피하 지방층에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가 많으며, 남성의 경우는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으로 축적되는 비율이 점차 증가됩니다. 피하 지방은 지방 흡입으로도 제거할 수 있지만 내장 지방은 순전히 자신의 노력으로 줄여야 합니다. 저에게 복부 지방 흡입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피하 지방이 많아서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피하 지방은 적은데도 배가 나온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모두 없이 군살만 조금 있는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피하 지방이 적거나 체형적인 이유로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많이 보기 힘든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하 지방은 적은데 배가 나온 분들의 경우 복부에 내장 지방이 많은 유형과 복근과 코어 근육이 약해서 배의 힘을 풀면 배가 쉽게 나와버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많은 유형이라면 식이 조절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줄여서 뱃살을 줄여야겠습니다. 식이 조절의 핵심은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이 늘면 급격히 뱃살이 늘어납니다. 남성의 경우 소위 말하는 똥배가 생깁니다. 저 역시 탄수화물 섭취량이 며칠 많았다 싶으면 여지없이 배가 나옵니다. 따라서 밥, 빵, 면, 과자, 단 음료수 등의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야 뱃살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복부 지방흡입 상담을 꽤 오시는데요. 남자분들은 피하 지방보다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가 많아서 지방흡입 효과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몸은 전반적으로 말랐는데 코어 근육이 약해서 배가 볼록해 보이는 유형의 경우는 코어 근육 단련과 스쿼트와 같은 하체 단련 훈련이 필요합니다. 허벅지, 등근, 코어 근육이 모두 이어져 있으므로 이 모두를 단련해야 배가 들어가고 허리가 잘록해집니다. 그리고 피하 지방도 적고 내장 지방도 적은데 허리 모양이 일자 허리라고 호소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런 분들도 지방 흡입으로 해결하려고 상담을 오십니다. 그런 분들을 촉진해보면 잡히는 지방은 막상 적습니다. 그런데 체형적으로 흉곽이 넓고 골반은 좁아서 일자형 몸매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타고난 체형이라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흉곽은 좁고 골반은 넓은데 촉진 시에 허리 부위에 피하 지방이 많은 분들은 지방 흡입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복부에 피하 지방이 많아서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잘 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에 피하 지방이 많은 유형은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경우지만, 무작정 지방 흡입부터 생각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먼저이죠. 일단 전반적인 칼로리 섭취량을 다소 줄이고 특히 탄수화물 섭취량을 낮추어서 체지방량을 줄여야 합니다. 다이어트와 탄수화물 섭취량 감소에 대해서는 닥터 CL의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루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산소 운동량을 늘려야겠습니다. 빠르게 걷기부터 시작해서 달리기나 사이클과 같은 운동으로 점차 운동량을 늘립니다. 주 2회에서 3회 하루에 30분씩 달리는 것만으로도 뱃살이 매우 빠르게 감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지 않고서는 잘록한 허리는 불가능합니다. 복부가 납작하고 허리가 잘록하려면 피하 지방뿐만 아니라 뱃속의 내장 지방도 매우 많이 줄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탄수화물 섭취량을 많이 줄여서 체지방량을 낮춰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인바디 측정 시 체지방량을 15kg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12kg까지 낮추면 매우 좋습니다. 마른 여성의 경우 10kg 이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체지방량을 8kg 이하까지 너무 낮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체 기능이 매우 떨어지고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에서 12kg 수준까지만 낮추어도 매우 많이 훌륭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한계의 상황에 이르면 복부 지방흡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부는 바디 지방흡입 부위 중에서 매우 까다로운 부위입니다. 특히 복부 전면부 지방흡입은 매우 섬세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피부 탄력 문제 때문입니다. 복부 전면부의 피하 지방을 억지로 너무 많이 제거하면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피하 지방 중 80% 이하로만 제거해야 하며 특히 진피층 바로 아래쪽의 표층 지방은 제거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탄력이 유지됩니다. 지방흡입으로 완벽하게 지방을 제거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하며 지방흡입으로 큰 덩어리의 지방을 제거하고 나머지 지방은 자신의 노력으로 줄여야 합니다. 복부 피부에 탄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분들은 지방흡입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시 체중이 너무 많이 늘어버렸거나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심한 요요 현상을 겪었던 분들 중에 복부 피부 탄력이 저하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뱃살은 많이 잡히는데 막상 피하 지방은 별로 없고 늘어진 피부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복부 피부의 탄력이 많이 저하된 경우에는 복부 지방흡입 효과가 얼마나 될지 의사와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복부 지방흡입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술 부위는 복부 전면부만 할 수도 있고 러브핸들이라고 부르는 뒷그리까지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허리 라인을 최대한 살리려면 복부 전면부와 러브핸들을 동시에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시술을 갈비뼈 아래쪽 부위만 시술을 합니다. 갈비뼈 위쪽 부위는 지방도 적을 뿐더러 폐가 있는 흉곽 부위라서 위험합니다. 흉곽 부위에도 지방이 많은 경우는 추가적 절개를 흉곽 부위에 내서 시술하기도 합니다. 둘째, 절개 부위는 전면부 3군데, 후면부 2군데 정도이며 절개 부위 흉은 완전히 사라지기는 어렵고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집니다. 최대한 눈에 덜 띄는 부위로 작게 절개해서 시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피하 지방을 싹 다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깊은 층 지방을 약 80% 정도 제거한다는 느낌으로 시술해야 합니다. 욕심이 과하면 유착, 폐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허리 라인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허리 부위의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배꼽, 골반, 반대쪽 골반, 뒷구리까지 4군데로 접근해서 최대한 제거하는 방식으로 시술합니다. 다섯째, 시술 후에는 뭔가 붓기가 가라앉는데 3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며 뭉침은 3에서 4주 후에 가장 많이 뭉치고 9개월이 지나야 거의 다 풀리게 됩니다. 시술 효과는 2에서 3주 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최대 효과는 9개월 이후입니다. 여섯째, 복부 지방흡입은 주로 수면 마취로 시술합니다. 전신 마취는 절대 금물인데 그 이유는 전신 마취 시에 복부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관이 복근을 뚫고 복강내로 진입해도 알아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면 마취도 통증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약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시술하는 관으로 복근을 찌르면 통증으로 복근을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시술 전 집도의와 자세히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술 전에 집도의와 상담을 못하고 상담 실장하고만 상담하고 그러고 나서 시술하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상담해준 의사에게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시술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뱃살의 유형별 해결책과 복부 지방 흡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